안녕하세요. 생방송 전국시대 박효연입니다. 1929년 오늘은요, 광주에서 시작된 항일 학생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바로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일제저항의 독립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던 이 청춘들의 모습을요, 마치 2016년 지금 다시 재현한 것만 같은데요. 당장 먹고 살 일을 걱정해야 될 이 청춘들이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까 좀 든든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론 참 미안하고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들이 더 이상 우울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고민하고 또 직접 실천에 옮겨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전국시대 첫 소식은요, 대구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대구의 학생들이요, 우리나라 체계 도시로 유명한 곳이죠, 파주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매일 아침 들어서던 교실 대신 웬일인지 밖을 서성이는 아이들. 오늘은 그 무겁던 책가방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행은 여행인데 독서여행 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 교복 차림이 아니네요. 어쩐지 표정이 좀 들떠 보이더라. 그나저나 가을을 떠나는 독서 여행이라 좋은데요. 다른 지역 친구들도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자, 단서가 몇 개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친구들과 생각을 나눈다라. 아무래도 단순한 독서 여행은 아닌 듯하죠. 세계 도시에서 1박 2일을 하게 됐어요. 체계 도시? 체계 도시라. 이 친구들 어디로 가는지 감이 오네요. 아직 어느 도시인지 긴가민가한 분들은 여행하는 마음으로 함께 따라가 볼까요? 자, 체계 도시로 1박 2일 떠난다는 대구 청소년들. 이 친구들 따라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여행하는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평상시 등교 시간보다 좀 더 이른 시간, 오전 8시에 출발해도 도착 시간이 꽤 빠듯합니다. 멀기도 멀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와서 피곤하긴 한데 애들 만나 생각하니까 한편으로 또 기분 많이 좋습니다. 서울과의 독서 인문교육 협약에 따라서 서울교육청의 초청을 받아서 파주 출판단지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AI 시대의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파주 출판단지로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울 교육공동체 토론 한마당. 10월 17일 최종 멤버들이 정해진 이후 오늘이 두 번째 만남입니다. 이번 여행을 위해서 대구 지역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0명이 모였는데요. 공통점이라면 모두들 책의 사족을 못 쓰는 책벌레들입니다. 로봇 강아지는 실제 강아지처럼 이렇게 써본 느낌이잖아. 애정도 이렇게 느껴지고. 왜냐면 로봇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내용이 로봇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중에서 저희가 좀 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강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같이 토론하면서 서로 성장하고 이렇게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움이라는 설렘이 여행길의 피곤도 덜어주나 봅니다. 대구에서 차로 약 4시간의 거리, 체계 도시라 했던 말 기억나세요? 1989년 출판인들이 모여 조성한 경기도 파주 출판도시에 도착합니다. 친구들은 1박 2일 동안 이곳에서 토론회 장을 펼치게 됐는데요. 이세돌 기사와 그 알파고와의 대결이 있고 난 뒤로 교육계에서 그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화두로 다가왔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서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떤 능력을 습득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같이 토론을 활동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도 맺고 그 다음에 많은 생각의 발전이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일정은 바쁘게 진행됐습니다. 먼저 함께 올라왔던 친구들과는 작별을 고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친구들과 조별 토론을 기본으로 하게 됐는데요. 어색함도 잠시, 첫 시간은 다행히 책의 저자와의 만남이라 수월하게 지나갑니다. 그런 것처럼 이거는 도구 자체가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도구는 우리가 쓰는 대로 움직입니다.
책에 저자는 영화로 치면 주연 배우, 가장 설레는 시간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뭐 일자리가 다 사라지겠거니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많이 배우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길러야지만 그 사회에서 우리가 뛰어난 적응력을 가진 사람으로 더 번영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 지혜는 사실은 책 속에 있습니다. 강의를 듣고 나서도 뭔가 제게 주어진 여가 시간이 저를 되게 많이 바꿀 수 있고 똑같은 24시간 중에 제가 홀로 쓸 수 있는 건 여가 시간뿐이기 때문에 이제 뭔가 더 계획을 세워서 더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토론은 같은 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사회는 어떻게 변할지,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을 때 그런 어원들을 탐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 로봇 등을 통해서 다른 학생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때론 의견을 보태고 때론 함께 고민하면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모순적인 교육 제도를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낮추고 학생들의 창의성을 강조할 수 있는 수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토의를 해봤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랑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그 생각들을 끌어모아서 합의점을 찾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네요. 어디를 가나 따라가 봤더니 오기 전부터 눈독 들였던 곳이랍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대형 도서관, 지혜의 숲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책이 일단 너무 많아서 지금 한 개 한 개씩 보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아쉽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책 꺼내서 읽어보고 싶고 재밌을 것 같아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부터는 좀 더 특별한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혹시 월드카페 토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 주제를 선정해놓고 원하는 주제가 적힌 모둠으로 이동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참여형 토론법입니다. 좀 더 성적이 위주가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그 사람의 창의성이나 인성 그런 성적 외의 다른 부분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기준이나 그런 기준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서 이 저에 왔습니다. 월드카페 토론의 장점은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직접 토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어진 주제가 아니라 본인이 선택한 주제를 재미있게 흥미있게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토론 주제가 바뀔 때마다 같이 토론을 하는 참석자들도 바뀌기 때문에 더욱더 신선하고 흥미있게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낮에 처음 봤을 때 그 어색함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서로의 의견을 듣고 들어주며 표정에는 진지함과 즐거움이 함께 묻어납니다. 학생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런 로봇이 뭐 TV나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거랑 더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와서 저걸 없앤다 하면 없앨 거냐 안 없앨 거냐 하면 저는 안 없앨 것 같아요. 그냥 로봇이 발달하고 AI 시대가 됐으니까 로봇한테 인간의 노동을 대신시키고 교육의 주체가 되는 학생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하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이 더해지며 서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생각이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참 깊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자기의 미래뿐만 아니라 사회나 이 나라를 많이 이제 생각하고 걱정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오늘 되게 보람차고 재밌는 하루였고요. 학부모, 교사, 다양한 대구 지역, 서울 지역 학생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고 이런 행사가 또 매번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나누고 싶고 좀 더 함께하고 싶은 첫날이자 마지막 날 밤이 깊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아쉬움과 가장 기대하는 날의 설렘이 교차하는 이튿날. 떠나기 전 세계 도시 파주 여행에 본격 나섰습니다. 좀 피곤해요. 오늘 그 문화 체험 남았는데 어제는 열심히 토론했으니까 오늘은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출판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원했던 출판인들이 모여 만든 파주 출판도시. 말 그대로 책 한 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근래 들어 다양한 문화 공간이 더해지면서 복합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는데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방법은 정말 많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가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데 좋은 어떤 동기가 된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기에 사람들은 파주를 책의 고향으로도 부릅니다. 특히 이곳 활판 인쇄박물관은 책 고향을 찾은 여행객들에겐 반드시 들러야 할 명소입니다. 우리 활판 인쇄박물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에 책을 잘 읽지 않는, 특히 활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현상을 굉장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는 예술가들, 문인들, 출판인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공간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인쇄소죠. 그 옛날 활판으로 찍어내던 인쇄물을 직접 체험도 해볼 수 있는데요. 원하는 모양과 글자를 틀에 맞게 찍어내는데 갓 찍혀 나온 따끈한 잉크 냄새가 꽤 매력적인 곳입니다. 역사서에서나 보던 걸 직접 만지고 돌려볼 수 있으니 우리 친구들 큰 눈이 더 커졌겠죠? 제 꿈이 출판 편집자인데 이렇게 옛날에 어떻게 책을 출판했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배워서 너무 재밌었고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책 관련해서 박물관이라서 굉장히 지루하고 딱딱할 거라 생각했는데 기계를 직접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그 다음에 또 잉크 냄새도 맡아보고 이러니까 책에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라서 좀 책이 더 좋아졌습니다. 단순한 토론 한마당이 아니라 책을 더욱 좋아하고 꿈을 키워나간 1박 2일. 대구에서 4시간을 달려온 보람이 있었네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집니다. 교육을 하시는 선생님과 교육을 받는 우리가 같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는 점, 그 점이 정말 저는 뜻깊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대한 사회의 변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랑 많은 토론을 해보면서 한번 제 미래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제 꿈이 과학자 쪽인데 그것도 어떻게 변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요즘 아이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그래도 밝은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안도감 이런 것들 많이 느꼈습니다. 좋은 장소, 그리고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꿈꿔보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책의 고향 파주에서 시작한 대구 서울 교육공동체 토론 한마당. 짧은 시간이었지만 1박 2일 동안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생각도 더욱 넓어지고 커진 모습 보셨나요? 앞으로도 더 큰 생각과 마음을 키우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 기대해봅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진지한 토론으로 생각의 깊이까지 키웠다고 하잖아요. 이런 기회가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도 많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경북 영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영주 하면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가는 도시, 이런 이미지로 참 강한데요. 거기다가 먹거리까지 좋아서 요즘엔 가을 여행지로 사랑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함께 가을 힐링 여행지 영주로 가보시죠. 여행 가방을 싸고 싶어지는 계절 가을입니다. 이럴 때 힐링하는 시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 힐링 제대로 느끼실 거예요. 지금부터 함께 가보실까요? 따라오세요. 전국 최초의 힐링 특구 영주로 가을 여행 떠납니다. 첫 번째 힐링 명소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으로 손꼽히는 귀한 보물섬 무섬마을입니다. 이 아슬아슬하니 걷는 재미가 있네요. 여기가 바로 무섬마을의 외나무다리 길입니다. 이 아래에는 내성천의 모래강이 흐르고 있고요. 오늘 공기 너무 좋습니다. 이 힐링여행 1번지 무섬마을 이야기 들어보러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경상북도 중요 민속자료 제92호 해우당을 비롯해 9개의 문화재가 자리한 무섬마을.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곳답게 멋스러운 전통집이 눈에 띄는데요. 이곳엔 40여 남짓의 가구가 오순도순 정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 정말 여기 와보니까 공기 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늑하고 경치도 좋은데요. 이 무섬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무섬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이 무섬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회장님? 예, 무섬은 중국의 회현이라는 고을이 있는데 그 고을에 꼭 이렇게 무섬같이 아름다운 동네가 있답니다. 거기가 중국명으로 무섬이 우리 무섬과 같다고 해서 무섬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육지 속의 섬, 물섬을 고개 조금 줄이고 어감이 좋게 무섬이라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곱디고 온 모래강이 삼면으로 둘러싸인 무섬마을. 외지인들의 발길을 막기보다는 시골 인심 묻어나는 미소로 반겨졌던 것이 지난해 한국관광의 별 수상이라는 수식어를 낳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무섬마을 놀러 오셨나 봐요. 네. 놀러 와보시니까 느낌 어떠세요? 예, 너무 좋아요. 공기 좋고 강 멋있고 마을 아름답고 예뻐요. 조그마한 게 참 좋았어요. 어머님 어떠세요? 예, 저희 모처럼 만에 어른들 모시고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좋고요.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런 거 보기 힘든데 전통 가옥 보고 그래서 좋았어요.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다음 여정지로 옮겨봅니다. 은행나무길은 지역 민사에서 꽤 유명한 부석사로 가는 길의 명소. 해마다 단풍이 드는 가을엔 사진 작가들의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자, 드디어 산지가람의 으뜸 부석사에 닿습니다. 부석사 건물만의 특징이 있나요, 스님? 네, 부석사가 놓이는 위치는 일반 사찰하고 다른데요. 특히 일반 사찰은 큰 산 밑에 물이 흐르는 계곡 쪽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부석사는 산 중턱에 앉아서 전면을 전부 다 포용하고 내려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가장 커다란 특징입니다. 제일 뒤편에 어머니의 모습으로 무량수전이 그 앞에 아기의 모습으로 안양로가 앉아 있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포용하는 그런 의미의 아름다운 건물 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못질 한 번 없이도 천년을 가는 사찰을 만들었으니 건축 양식에 있어서 견고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럽죠.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풍경처럼 한때는 3,000명이 집회를 찾았을 만큼 대단한 규모를 자랑했던 부석사인데요. 이렇게 가족들끼리 나들이 오셨는데 부석사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아, 오랜만에 저기 고향이 안동에 들렀다가 여기 이제 다시 집에 가는 길에 여기 들렀는데 경치도 너무 좋고 또 이제 예전 기억도 나고 우리 애기 공부도 좀 되고 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국보 제18호인 무량수전은 특히나 이야기거리가 넘쳐납니다. 고려 공민왕이 직접 썼다는 현판이며 배울림 기둥까지 저절로 역사 공부가 되죠. You can feel a certain calm spirit in the temple. It's very nice. I stayed inside for some time because of that. 외국인도 힐링하는 영주에는 새빨간 과실꽃도 장관입니다. 부석사 인근에 자리한 사과밭에선 요즘 수확철을 맞아 사과 따는 손길이 바쁜데요. 새빨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과밭으로 향하는 한 리포터입니다. 이장님, 영주사과가 그렇게 맛있다는데 왜 그렇게 맛있는 건가요? 예, 영주 사과는 소백산 자락에 이치하고 있으며 낮과 밤에 기온 차이가 커서 사과 당도가 높고 저장성이 오래 가는 게 영주 사과의 특징입니다. 꿀사과로 익히 소문난 영주 사과, 올해는 날씨가 도와준 덕분인지 대풍을 맞았다는데요. 대충 옷에 쓱쓱 닦아 한 입 베어 무는 그 맛. 아우, 소리 들리시죠? 아우, 너무 맛있어요. 아우, 달다. 여러분, 무농약 영주사과입니다. 영주사과가 최고야! 아, 이 고소한 빵 냄새.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여러분, 먹고 가자고요. 따라오세요. 사과의 고장에선 사과가 들어간 간식이 빠지면 꽤나 섭섭합니다. 영주 사과만을 고집하는 이곳 카페엔 사과파이며 사과빵, 거기에 사과 주스까지 100% 수제로 만든 간식거리가 가득한데요. 직접 내린 커피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죠.
아, 달콤한 향기. 이 애플파이가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사장님? 네, 영주는 그 전국 최대의 사과 주산지로서 저희는 부모님께서 직접 농사 지으신 사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선하고요. 그리고 조림 사과가 아니라 생사과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과 본연의 그런 아삭한 식감인가 그 단맛을 좋아서 인기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입맛 깐깐하기로는 주부보다 더한 어린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건강한 재료만 고집하니 남녀노소 안심하고 즐겨주세요. 아까 보니까 파이 너무 맛있게 드시던데 맛이 어떠셨나요? 설탕 안 들은 아메리카노랑 먹기에 딱 좋은 맛이에요. 그리고 너무 달지도 안 하고 굉장히 맛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주문해서 먹으려고 명함 받았어요. 혼자 먹기는 아깝지만 함께 즐기면 인심이 후해진다는 애플파이와 커피. 선물용으로 챙겨가기에도 딱입니다. It's really delicious. It reminds me of home. Yeah, it's really good. The apples are very fresh and the bread is really good. Very sweet. I really like it. 그렇다면 지금부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한나 리포터의 먹방 타임입니다. 여행의 즐거움을 누린 뒤에 맛보니 그야말로 꿀맛이 따로 없을 것 같네요. 야무지게 한 입. 여러분, 제가 방금 애플파이를 먹었는데요. 이 향기부터 저를 사로잡더니 한 입 딱 먹자마자 이 영주 사과의 달콤함과 그리고 생사과를 사용하거든요. 굉장히 아삭아삭한 질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 바로 이 애플 주스인데요. 한 잔 딱 하시면은 피로가 싹 풀려요. 여러분, 저는 조금만 더 먹고 갈게요. 대표적인 볼거리며 소소한 먹을거리 못지않게 영주는 시장의 풍성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골목시장, 선빛골시장, 문화의 거리까지 동떨어져 있던 시장들이 최근 하나의 이름으로 의기투합했는데요. 덕분에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죠. 여기가 365 시장이잖아요. 네. 왜 이름이 365인가요? 예, 영주의 지금 위치가 북위 36.5도입니다. 그래서 소백힐링 36.5가 영주시 브랜드이고요. 저희 시장은 365일 고객과 함께하는 건강한 시장 만들기라는 의미에서 영주 365 시장이라는 공동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365 시장에는 각종 꾸러미가 명물 중 명물입니다. 잡곡에 반찬에 간식까지 깔끔하게 완벽 포장했으니 뭐든 좋은 건 먼저 알아본다는 주부들이 1순위로 찾고 있는데요. 위생적이고 손으로 안 만지니까 얼마나 위생적이에요. 그리고 포장 자체도 이렇게 그냥 깔끔해요. 또 가져가기도 편리하고. 그런 365 시장에선 최근 포차거리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주 전통시장의 메인 메뉴 순대볶음이며 한우 스테이크까지 먹을거리가 지천인데요. 착한 가격이 더해져 지갑은 자동 오픈입니다. 제천에서 영주로 이제 놀러 왔는데 지나가다 냄새에 맡고 유혹에 딱 이끌려서 왔는데 맛이 죽여줍니다. 레스토랑보다 이게 스테이크. 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로 인해서 저희가 영주 여행편 끝까지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 깊은 양해 구합니다. 생방송 전국시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